네, 2024년 6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저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들어오는데 또 이북에 똥풍선이 날라오고 있다는 문자가 들어왔네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걸 알려주고 있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호구로 보고 있네요. 자기는 푸틴을 만나갖고 방위조약 맺었으니 똥이나 퍼붓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군은 어땠습니까? 우리 안보 책임자는 어땠습니까? 유엔 사령부가 우리 군이 심리전을 한 거는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조사한다니까 2시간 방송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거트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안보를 합니까? 지금 장호진 안보실장 푸틴이 오기 전에 한번 TV 나오고 푸틴이 다녀간 다음에 TV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떠든 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안보를 책임지고 안보를 이끄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 왜 푸틴이 이북에 간다고 할 때 대한민국 국군은 훈련을 중지했습니까? 왜 중지했습니까? 러시아의 외교부,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러시아의 국방부가 우리 쪽에 요청을 했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설설 기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괄적 전략 동반자, 우리나라는요, 외교관계는 어느 나라랑 맺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이렇게 외교를 맺고 난 다음에 외교 맺을 때는 뭐 조약으로 할 수도 있고 조약으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관계를 올려가는데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는 외교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맺고 있는데 그 관계를 조약화해버렸습니다. 2000년에는 상호 우호 조약을 맺었고 이번에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조약을 맺으면서 그 사항송에 군사 동맹을 넣어가지고 우리는 동맹 조약을 미국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1884년일 겁니다. 1882년이려나? 자신이 없네요. 하여간 대한제국이 되기 전인데 그때 조미 우호 통성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었고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한미 상위 보안이 조약을 맺어서 동맹조약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북한과 러시아는 외교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도 아마 1882년인가 84년인가 조선이 러시아와 맺은 우호 통성 조약을 근거로 중간에 이제 일본에 합병됐을 때는 그게 상실됐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호 조약을 또 맺고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란 조약을 또 맺어서 조약으로 자꾸 이렇게 동맹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푸틴은 완전히 대한민국을 골로 만들었죠. 푸틴이란 자를요, 이 KGB 출신이잖아요. 그 전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블라디보스톡에서 조선검을 줬죠. 그때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심리전이거든. 그때 딱 지갑에서 10,000원짜리 꺼내서 어이 감사해 하고 돈 주고 받아야 돼요. 우리도 사람 사이에 칼은 선물하지 않잖아요. 칼을 선물하면 얼른 칼값을 주잖아요. 선물이 아니라고 돈 주고 산 거라고. 푸틴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휘호를 선물했었습니다. 탁탁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런 푸틴이 그가 칼을 주고 박정희 휘호를 주고 그때 조국 근대화였나 뭐 그런 거 줬을 때는 한국에 짝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올라가게 되면 옐친 때인가? 아니다, 고르바초프 때다. 소련 때. 소련은 대한민국한테 30억 달러의 차관을 받아간 저 돈꿔간 나라예요. 아직 갚지도 않은 나라야. 그래서 푸틴이 그런 선물 주면서 칙칙 붙었던 겁니다. 물론 핵은 갖고 있지. 땅덩어리는 대한민국의 200배 가까이 크긴 하지만 한때는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총 GDP가 우리보다 적었어요. 지금은 석유값이 올라서 우리랑 비슷한 수준에 있지만 별거 아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푸틴이 배신을 하고 김정은을 만나서 상호 동맹을 맺고 그걸 조약화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제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그 담대한 김대중 주필, 강천석 주필, 그 제 또래인 김창균 논설실장, 또 누구죠? 박정훈 논설위원 등,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김순동 논설위원, 또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 등 쟁쟁한 한국의 컬럼니스트들이
글을 안 쓰고 있어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글을 쓰면서도 푸틴 하나를 공략하는 글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다 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똥풍선을 둥둥둥 띄워서 용산에 떨어질 때까지 퍼부을 겁니다. 왜? 대한민국은 유엔이 한마디 하면 대북 방송도 중단하는 나라니까. 아, 푸틴이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뭐 이런 거 했다. 대북 방송으로 다 보내줘요. 그들도 노동신문으로 보겠지만 딱 보내주고. 그런데 정은이가 탄 그 차는 푸틴이 선물한 거야. 한마디 쿡 찌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약해? 지금 우리 국방부는요, 장군들, 장성들, 그 다음에 영관들 소총 소지하라고 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미국의 장성들은 소총을 갖고 다닙니다. 권총은 사실 자결용이지, 자결용. 폼용이고. 그거 갖고 무슨 전쟁을 해? 딱 장총을 들었을 때 군인인 거지. 자, 그렇게 작은 거는 강력하게 하는데 왜 푸틴, 김정은 도발에는 찍소리 못하니까 이북이 얕잡아 보고 똥풍선을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된 데는 또 정청래라고 하는 법사위원장이 대한민국 해병대 고급 장교들을 갖고 놀았죠. 이종섭 전 장관을 희롱을 했죠.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힘, 물론 상임위원장 배정에 문제가 있긴 하긴 하지만 법사위에 한 명도 청문회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정청래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정청래, 박지원의 공격에 대한민국 군인들이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인들은 쫄이구나. 정치하는데 쪽도 못 피니까 둥둥둥둥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한미일 공조를 확보하고 안보에서 큰 공을 세운 것이 결국은 무너져가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안보팀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어떻게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 3명 다 외교관 출신으로 안 치느냐. 군인 출신을 안 친다고 해서 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외교관으로 가게 되면 외교라는 거는요, 전쟁의 부속물이잖아요. 사람이 의견이 달리면은 유럽에서는 지난 세기까지 결투, 듀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왜? 두 의견이 사실은 입장만 다르지 틀린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싸워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죽으면 그거대로 가는 거지 뭐. 국가도 싸워서 이긴 쪽의 질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 싸우기 전까지 수많은 외교와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근데 그게 주력이 되고 싸움을 회피하게 되면 그 외교는 필패입니다. 주먹으로 빵 치는 힘이 있을 때 외교도가 힘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주먹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강경파가 있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그걸 안 했지. 지금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이끌고 있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참 답답해요. 지금 김용현 씨보다 한기수 선배가 신원식 장관인데 둘은 좀 부닥칠 겁니다. 김용현 씨가 이종섭 씨를 장관으로 앉히는 걸 보면서 야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군대가 약해졌죠. 신원식 장관이 갔는데 지금 이 양반도 외교관들이 중심이 된 안보클럽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또 신원식 씨도 본인이 뭘 치고 나가려고 해도 대통령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될수록 박지원, 정청래는 국회를 휘어잡고 이재명은 민주당을 휘어잡으면서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다가 한동훈 씨는 이해는 됩니다. 최상병 특병 그거 하나 못 받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하는 거에 맞추겠다 그랬는데 국민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중생이잖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세종대왕도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전처로 28자를 맹가노냐 국민정음 언어에 썼지 않습니까?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잖아요. 어리석은 중생이잖아요. 어리석은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미래를 보고 뭘 합니까? 미래를 보고 뭐 하는 건 전문가들이 보는 거고 기업체 오너가 보는 거고 대지도자가 보는 거고 정치인들은 못 봐요. 그런 국민들한테 표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한동훈 씨가 저런 논리를 들고 또 출마의 변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아직은 아니다 당신. 지금 상황을 돌파하려면 혁명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국민에 맞추겠다? 그게 바로 좌파의 논리를 따라가겠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보수가 좌파가 되느냐? 결론적으로 좌파가 됩니까?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할 거는 그래? 우리
대통령이 주한규 원자력 연구원장을 몰래 불러서 우리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핵주기를 완성하세요라는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원자력 연구원은요,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를 개발하고 하는 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니 제너럴 일렉트릭이 하는 기업체에서 자기 연구소를 만들어서 경수로를 만들고 비등수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연구원을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전력 투구할 때는 핵을 염두에 뒀는데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 원자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합니다. 근데 이 한국형 원자로 개발한 거를 그때의 민주당 이자들이 50 청문회 때 세 번째 이슈로 꺼내가지고 전두환 정권의 비리라고 엄청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런 이후로부터 민주당은 계속 탈핵이야. 그러면서 우리 원자력 연구원은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원자로를 만드는 연구단체가 돼버렸어요. 웨스팅하우스 같으면 자기네 사내 연구소가 해야 되는 걸 해버렸고, 핵무기를 한다는 생각은 잠깐 제가 좋아하는 강모 원장이 계실 때 잠깐 농축을 추진했다가 그게 노무현한테 들켜갖고 카이낙을 만들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선언을 하면서 더 바보가 되었어요. 이걸 돌려야 돼요. 윤 대통령이 주한규 원장 불러갖고, 주한규 원장 씩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불러가지고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하시오.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 뭐가 들어왔지? 부산에 하나 들어왔죠. 프리덤 엣지 훈련 하는데 그 엣지 훈련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서 동해 NLL을 넘어가 보는 거야. 거의 공해잖아. 왜 못 가?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왔을 때 이북이 우리한테 걔네 잡아달라고 하니까 문재인이가 시켜가지고 우리 광개토 대항함이 NLL 북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해경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광개토 대항보다 더 큰 삼봉함이랑 5,000톤짜리 배가 있어요. 그것도 보냅니다. 근데 일본도 그걸 알고 걔네들은 P-1 초계기를 보냅니다. 그게 NLL 북쪽 동해에서 조우했는데 그 북한 선박에 탔던 애들이 헤엄쳐서 우리 배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걔네들을 그 배는 침몰시켜버리고 고스란히 이북에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걸 와서 쫙 찍으니까 레이더로 조사를 합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를 돌려요. 쏘겠다는 뜻이죠. 그냥 관측 레이더라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 P-1기가 당황해서 왜 이러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 구조 장면 그리고 이북에 보내는 걸 감추기 위한 거예요. 그거가 지금 참 창피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 문제를 윤석열 정권에서는 일본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덮자, 창피하니까 이렇게 간 건 이해가 되는데, 그때도 우리 해군배들은 NLL을 넘어갔습니다. 왜 NLL을 못 넘어가? 러시아하고 북한이 나진하고 두나이 한간에 무기 거래하고 있으면 그 인근까지 공해상으로 대한민국 함정에 가보는 거지. 잠수함도 투입해 보는 거지. 이렇게 흔들어대야만 푸틴도 신경 쓰이고, 이재명이 반대?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경우가 지나치면 와장창 쳐버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배심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죠. 똥풍선 언제까지 맞을 겁니까? 윤 대통령께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겁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강천석, 김창균, 박정훈, 송평인, 김순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컬럼니스트들이 소신껏 글을 쓰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쫌팽이 국가가 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